엄마, 우리 또 만점 받았어요. 엄마는 안 오시는 거야? 언니, 엄마 오실 거야. 꼭 오실 거야.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바닷가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박민재는 아내 최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올해로 8년째네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 때 주었던 거예요. 이걸 여기 놓아주고 싶었어요. 둘은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작은 모래성 앞에서 3명의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민재가 가까이 다가가자 소녀들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엄마, 하늘이는 수학 100점, 바다는 국어 100점, 별이는 과학 100점 받았어요. 아이들은 모래성 앞에 시험지 3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이들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수진이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소녀는 계속해서 모래성을 향해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왔어요. 엄마,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막내가 훌쩍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얘들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새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시험지 보여드리려고요. 엄마가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안 보여요. 민재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혹시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박수진이요. 새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민재는 사설 탐정이 건넨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 8년 전 따님께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가출하셨고 출산 후 이 바닷가에서 실종되신 겁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겪었다니.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따님의 남편 정태윤, 35세입니다. 현재 삼둥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손녀들이 맞다는 거네요. 민재가 벌떡 일어섰어요. 일단 그렇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탐정이 태블릿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낡고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이게 정태윤의 집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8년을 살았어요. 영희가 사진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 아이가 이런 곳에서? 방 한쪽 구석에는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엔 라면 봉지들만 가득했습니다. 정태윤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아이들을 방치한 채 카지노를 전전하고 있어요. 민재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누가 키운 거죠? 스스로 키웠습니다. 탐정이 학교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6시 새 아이가 손을 꼭 잡고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급식 뭐래? 김치찌개래. 점심시간까지 조금만 참자. 나 배고파. 막내 별이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가운데 바다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동생에게 쥐어줬습니다. 이거 먹고 조금만 기다려. 언니는 안 배고파. 바다는 웃으며 말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영희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탐정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정태윤의 도박 빚이 15억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어제 수상한 남자들이 아이들 집 앞을 서성이는 게 포착됐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채권자들인가요? 그보다 더 위험한 자들입니다. 불법 브로커로 추정됩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브로커요? 무슨 아이들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민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태윤이 친권자라서 바로 그때 탐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탐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탐정이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윤이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학교에도 안 나타났고 집도 비어 있대요. 영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우리 손녀들. 민재는 재킷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요. 경찰에도 연락하고. 그때 민재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정태윤이었습니다. 회장님, 만나서 얘기합시다. 단둘이요. 아이들 보고 싶으시죠?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손녀들이 위험해요. 민재는 문자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부산 용호동 폐조선소 3번 창고. 오늘 밤 10시. 혼자 오세요. 탐정이 말했어요.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경찰과 함께. 안 돼요. 자칫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민재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해요. 꼭 우리 손녀들 데리고 와야 해요. 약속할게요. 민재는 아내에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편 어둑어둑한 컨테이너 안, 새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하늘이가 동생들을 꼭 안았어요. 바깥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15억 빚을 아이들로 갚겠다고? 셋 다 팔면 빚은 탕감이지. 근데 회장이 온대? 오면 처리하면 돼. 돈 더 뜯어내고.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늘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컨테이너 문틈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민재는 폐조선소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녹슨 철문 너머로 컨테이너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바닷바람만 쌩쌩 불어댔습니다. 민재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켜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회장님, 오셨네요. 어둠 속에서 정태윤이 나타났습니다. 40대처럼 늙어 보이는 얼굴에 핏발 선 눈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민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급하시네요. 일단 얘기부터 합시다. 태윤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요? 재벌 딸과 결혼했으니 평생 편하게 살 줄 알았죠. 태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연락도 없이. 민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수진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이 도박으로 집안을 망쳐나서겠죠. 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태윤이 담배를 땅에 던지며 밟았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죽었고 나한텐 애들만 남았어요.
그 애들이 당신 딸들이잖아요. 딸, 나한텐 그냥 짐이에요. 태윤의 차갑고 무심한 말에 민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년 동안 먹여 살렸으면 됐죠. 이제 그 대가를 받을 때가 됐어요. 대가라니 무슨. 바로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건장한 남자 3명이 나타났어요. 그 뒤로 새 아이가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민재가 달려가려 하자 남자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회장님. 덩치 큰 남자가 냉소를 지었어요. 아이들, 괜찮니?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윤이 민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단합니다. 20억 주시면 애들 드릴게요. 20억? 아니면 이 애들은 내일 배 타고 동남아로 갑니다. 남자 하나가 비닐봉투에서 여권 3권을 꺼내 보였어요. 가짜 여권도 준비 다 됐어요.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아이들부터 풀어줘요. 돈부터요. 태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내일 아침 은행 열리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이요. 태윤이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자 하나가 하늘이의 팔을 비틀었어요. 아야. 하늘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민재가 소리쳤어요. 회장님, 선택하세요. 20억 아니면 손녀들이 영영 사라지거나. 태윤의 눈빛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한테 전화하겠어요. 급하게 돈 준비하라고. 좋아요. 그럼 1시간 드리죠. 태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바다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바다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큰 돈 쓰시면 안 돼요. 9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별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괜찮아요. 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너희는 우리 손녀들이야. 할아버지가 꼭 데려갈 거야.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꽉 잡아. 사방에서 후레쉬 불빛이 터져 나왔어요. 경찰 10여 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태윤이 뒤로 물러섰어요. 브로커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꼼짝 마. 인신매매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 1명이 수갑을 꺼냈어요. 이게 무슨... 태윤이 황급히 돌아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경찰이 재빨리 아이들의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새 아이가 민재의 품에 안겼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형사 1명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녹음 잘 됐습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태윤이 소리쳤어요. 이 새끼들, 너희가 뭔데? 나는 애들 아버지라고. 하늘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희만 없었으면. 그만하세요. 형사가 태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민재는 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요? 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응. 너희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를 진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는 우리 손녀들이야.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이가 작게 말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할아버지 손녀가 맞는지 어떻게 아세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딱 보면 알아. 너희는 우리 수진이 딸들이 맞아.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할아버지. 새 아이는 다시 한번 민재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재는 아이들을 안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진아, 아빠가 이번엔 꼭 지킬게. 내 딸들을.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가족의 첫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다는 것을.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비서실장이 건넨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영희가 옆에서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민재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펼치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유전자 일치율 0%. 친자 관계 아님. 영희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말도 안 돼요. 저 아이들은 우리 손녀들이 맞아요. 여보.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건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대한유전자연구소는. 나가봐요. 민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거실엔 정적만 흘렀어요. 영희가 서류를 구겨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 얼굴을 봤잖아요. 수진이랑 똑같다고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민재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아이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대요. 하늘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와 영희는 얼른 서류를 숨겼어요. 그래, 지금 갈게. 영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으로 가자 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어떡하죠?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다시 검사해 봅시다. 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햄과 계란이 가득한 식탁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많이 먹어. 영희가 아이들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재는 서재로 들어가 비밀리에 다른 검사기관에 연락했어요. 네, 이번엔 샘플을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렸어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아. 무슨 일이니? 민재가 얼른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늘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근데 아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셨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민재가 하늘이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할아버지 손녀가 아니면 어떡해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너희는 우리 손녀들이야. 근데 검사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했어. 민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결과는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검사하는 중이야. 그럼
첫 번째 결과는 안 좋았다는 거네요. 9살 아이치곤 너무 영리했습니다. 민재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늘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아버지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약속한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정말 박수진이 맞아요. 엄마가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했거든요. 그래,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 할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하늘이는 민재의 품에서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딸들이 맞지? 사흘 후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이번엔 혼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검사기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서 말해보세요.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세 아이 모두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검사는 뭐였습니까? 그게 이상합니다. 대한유전자연구소는 공신력 있는 곳인데 기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재는 즉시 대한유전자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번에 박민재 의뢰건 책임자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정태윤이라는 자가 큰 돈을 주면서 결과를 바꿔달라고. 민재의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갔어요. 그 자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접견온 브로커를 통해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손녀들 찾는 걸 막으려고. 당장 경찰에 출두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기관장을 바라봤어요. 이 서류 사본 하나 더 주세요. 경찰에 제출해야겠습니다. 네, 회장님. 민재는 검사 결과지를 꼭 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민재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내 딸들이 맞구나. 정말 맞아.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결과가? 민재는 말없이 서류를 건넸어요. 영희가 서류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녀들, 정말 우리 손녀들이에요. 맞아요. 수진이 딸들이 맞아요.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에선 새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시는 것 같은데. 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응, 우리 때문에 또 힘드신가 봐. 바다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민재와 영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민재가 다가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우리 손녀들, 정말 우리 손녀들이 맞아. 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너희는 우리 딸 수진이의 소중한 딸들이야. 이제 확실해. 정말요? 정말 저희가 할아버지 손녀가 맞아요? 하늘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민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새 아이는 서류를 보더니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엄마, 저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민재와 영희는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태윤이 구치소에서도 아이들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어요. 증거자료 조작 교사죄로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재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요?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희도 놀라 2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없어졌다니. 아침에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았다고. 민재는 즉시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들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 네, 회장님. 정문 앞에서 내려줬습니다. 확실해? 네, 3명 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영희를 바라봤어요. 학교까진 갔대요. 그런데 어디로 간 거지? 여보, 혹시 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는 즉시 학교로 향했어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등교는 했는데 화면 속 새 아이가 교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이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왜 나간 거죠? 영희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잘 보세요. 하늘이가 뭔가 종이를 보고 있어요. 담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하늘이의 손에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어요. 저게 뭐지?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사물함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교실로 향했어요. 하늘이의 사물함을 열자 찢어진 쪽지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조각들을 주워 맞춰봤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바닷가 추모공원으로 와. 마이너스 할아버지.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 멀쩡한데. 누군가 아이들을 유인한 겁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담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아동 실종 신고입니다. 정하늘, 정바다, 정별. 한편 바닷가 추모공원. 새 아이가 모래사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언니, 할아버지가 안 보여. 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해. 분명히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하늘이가 쪽지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언니, 저기 봐. 바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멀리 검은색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저 아이들이야? 그래. 사진이랑 똑같네. 남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본능이 경고했어요. 도망쳐. 새 아이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남자들도 뛰어왔어요.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바위 쪽으로 달렸습니다. 언니, 무서워. 별이가 울먹였어요. 조금만 더. 저기 식당 있어. 하늘이가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너희들, 거기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여기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낚시하던 아저씨 몇 명이 달려왔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낚시꾼들이 남자들을 가로막았어요. 비켜요. 우리 조카들이에요. 조카?
아이들 얼굴 좀 봐. 완전 겁에 질렸잖아. 낚시꾼 하나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들은 잠깐 망설이다 차로 뛰어가 급히 떠났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 지금 위험해. 경찰 불러줄게. 낚시꾼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또 다른 차가 급정거했어요. 민재와 영희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들, 할아버지, 새 아이가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어요. 하늘아, 바다야, 별아, 괜찮니? 영희가 아이들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무서웠어요. 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형사가 뛰어내렸어요. 낚시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은 못 봤는데 남자 둘이 아이들을 쫓아왔어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재는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요. 차 안에서 하늘이가 쪽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보낸 거 아니죠?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그런 거 보낸 적 없어. 민재가 쪽지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필체는 인쇄체였고 종이는 흔한 복사용지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영희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조사 결과를 알려왔어요. 회장님,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누굽니까? 정태훈과 연관된 조직폭력배들입니다. 태훈이 구치소에서 접견온 조직원에게 사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자가 감옥에서도 계속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네. 태훈은 아이들을 되찾아서 다시 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친.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범인들은 추적 중입니다. 곧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형사가 안심시켰어요. 전화를 끄는 민재는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아이들을 완전히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친권 박탈 소송 준비해 주세요. 정태윤으로부터 완전히 아이들을 지켜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층에선 새 아이가 침대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언니, 우리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별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하늘이가 동생들을 안아주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바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돈이 되니까. 하늘이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우린 그냥 물건이야. 팔 수 있는. 싫어. 난 물건 아니야. 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린 엄마 딸이고 할아버지 손녀야. 하늘이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린 이제 가족이 있어. 새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누군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서재에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정태윤이 구치소에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했습니다. 그럼 형량이 더 늘어나겠네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탈옥 시도 전에 태윤이 한 말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을요? 내 딸들은 반드시 내가 데려간다.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경호를 더 강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선 새 아이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딸들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회장님, 정태윤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민재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보석이라니? 탈옥 시도에 폭행까지 했는데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망설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친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법적 친권자로서 자녀 양육권 반환 요구.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을 팔려고 했던 자가. 민재가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법원에서 임시로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지만 정식 재판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3개월입니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하늘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얼른 서류를 서랍에 숨겼어요. 그래, 무슨 상? 우리 셋이 과학 프로젝트에서 1등 했어요. 바다와 별이도 뛰어들어와 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와, 우리 손녀들 대단한데? 민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할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세요. 하늘이가 다가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민재는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친권 박탈 소송 승산이 어떻습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동 방치, 인신매매 시도, 폭행. 하지만 변호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정태윤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태윤이 교정 프로그램을 받고 반성했다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소리. 민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손녀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잉 보호요? 네.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경호원까지 붙이고 일반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서 키운다는. 민재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생부의 양육권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영희가 나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자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분명히. 영희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허름한 모텔방. 정태윤이 낡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형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조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변호사비만 5천만 원 들였어. 이번엔 반드시 아이들 찾아온다. 태윤의 눈빛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면 어쩌실 겁니까? 당연히 팔아야지. 이번엔 해외 바이어 찾았어. 셋 다 합쳐서 25억. 25억이요? 조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외국 부자들이 한국 아이들 입양하려고 난리야. 특히 똑똑한 애들은 값이 더 나가. 태윤이 비웃으며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어요. 근데 형님, 그 회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법이 내 편이야. 나는 친아버지고 그냥 내 권리 찾는 거라고. 하지만
법원이 친권 박탈하면 그 전에 애들 데려오면 돼. 일단 손에 넣으면 끝이야. 태윤이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 아이가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등교하더라. 경호원 한 명뿐이고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 내일. 더 기다리면 법원 판결 나와. 태윤이 사진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아이가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체육대회 오실 거예요? 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랑 같이 갈게.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계주 대표로 뽑혔거든요. 와, 대단한데? 꼭 1등 해야 해. 영희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운동 많이 할 텐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영희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민재가 불렀어요. 잠깐만. 네. 새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민재는 아이들을 한 명씩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늘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손녀들이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 이상해요. 바다가 킥킥 웃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학교에서 이상한 사람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말하고. 네, 알았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영희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요? 모르겠어요. 그냥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민재는 아이들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학교 앞, 경호원이 아이들을 교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저씨.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은 차로 돌아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 순간 옆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 사람 맞지? 그래. 사진이랑 똑같아. 남자들이 경호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차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경호원이 고개를 돌린 순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끌고 가. 남자들이 경호원을 트럭 짐칸에 실었어요. 교실에선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체육대회 연습을.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무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하늘, 정바다, 정별. 교감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새 아이가 일어났어요. 너희 아버지가 오셨다. 급한 일이 있다시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요?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친아버지가 왔는데. 교감이 아이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가 동생들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도망쳐. 교감이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이미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아이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은 뒷계단으로 달렸어요. 언니, 어떡해? 별이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도망쳐야 해.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돼. 하늘이가 동생들을 끌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 앞엔 이미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아이들이 멈춰섰습니다. 뒤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끝이야. 순순히 따라와.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새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하늘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학교 앞에 급정거했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어요. 꼼짝 마. 유괴 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와 영희가 뛰어들어왔어요. 아이들, 할아버지, 새 아이가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재가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제때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연락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에 끌려가는 조직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태윤 형님이 가만 안 둬. 닥쳐. 형사가 그를 차에 밀어 넣었어요. 영희가 아이들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괜찮니? 네. 할머니가 오셔서 괜찮아요. 하늘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민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몰랐어요. 정태윤이 아직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윤이 부두에서 목격됐습니다. 형사의 전화에 민재는 즉시 일어났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밀항선을 타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격 중입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태윤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끝내야겠어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영희가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정태윤을 잡으러 갑니다. 혼자요? 위험해요. 경찰이 함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 부탁해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영희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조심하세요.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두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컨테이너 사이로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세요. 저희가 먼저.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재가 앞으로 걸어갔어요. 정태윤, 나와요. 민재의 목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뒤에서 태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왔군요, 회장님. 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칼 내려놓고 순순히 따라오세요.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요. 도망?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태윤이 비웃었어요. 그럼 뭡니까? 내 권리를 찾으러 가는 거죠. 내 딸들을. 당신 딸들이요? 아이들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민재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비켜요. 안 그러면. 태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군요. 민재는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왜 당신 곁을 떠났는지 알아요? 뭐? 당신이 도박으로 집안을 망쳐서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견뎌야 했던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낳고 이 바닷가에서 실종됐을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안 했죠. 아이들이 태어난 줄도 몰랐고 알았어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8년 동안 새 아이가 스스로 살아남았어요. 서로 의지하고 굶주리면서도 학교 다니고 상 받아서 돌아가신 엄마에게 보여주려 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당신은 팔려고 했어요.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시끄러워. 태윤이 소리쳤어요. 나도 힘들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하루하루 살기 바빴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팔아도 된다는 겁니까? 내가 뭘 어쩌라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태윤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방법은 있었어요. 우리한테 오면 됐어요. 뭐? 수진이 부모인 우리한테 왔으면 됐어요. 손녀들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숨기고 방치하고 결국 팔려고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어요.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아이들 아버지가 아니에요. 닥쳐. 태윤이 칼을 휘두르며 민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경찰들이 달려들어 태윤을 제압했어요.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정태윤, 살인미수 및 유괴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어요. 태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망했어. 민재는 그런 태윤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겁니다. 아이들 탓이 아니에요. 경찰이 태윤을 차에 태웠습니다. 민재는 부두 끝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수진아, 이제 됐지? 내 딸들, 아빠가 잘 지킬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부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휴대폰으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정태윤 잡혔어요. 정말요? 당신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곧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정태윤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회장님과 부인께서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새 아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들 안 자고 있었구나? 민재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진짜요? 진짜야.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민재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영희가 다가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도요. 우리 함께 이겨냈어요.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민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새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 이제 너희는 공식적으로 우리 손녀들이야. 공식적으로요? 바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그리고 너희 성도 바꿀 수 있어. 박하늘, 박바다, 박별로. 새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엄마 성으로? 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우리 딸 수진이의 딸들이니까.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다만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해진 거지. 민재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새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우리 손녀들, 이제 행복하게 살자. 민재는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들이 진정되자 하늘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네. 바닷가에 있잖아요. 이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요. 민재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가자.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가족 모두 바닷가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하늘이가 모래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됐어요. 바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성도 바꿨어요. 박하늘, 박바다, 박별이요.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아이는 모래성 앞에 새 학생증을 놓았어요. 거기엔 박하늘, 박바다, 박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 딸이에요. 법적으로도요. 하늘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재와 영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 딸들 잘 지킬게. 약속한다. 민재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들으셨대. 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분명히 들으셨을 거야. 하늘이가 동생들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것 해줄게. 네. 새 아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가족은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래성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천천히 밀려와 모래성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무너뜨리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기만 했어요.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엄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민재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족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푸른 하늘 아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재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내 딸들은 너를 꼭 닮았어. 착하고 똑똑하고 강한 아이들이야. 민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내 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할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하늘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들어와. 하늘이가 들어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응.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야. 엄마 정말 예쁘시다. 하늘이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너희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 너희처럼. 할아버지, 엄마 얘기 더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민재는 밤새도록 손녀에게 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학교 다니던 이야기, 꿈꾸던 것들.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이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늦겠어요. 별이가 계단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민재가 넥타이를 매며 내려왔어요. 오늘은 전국 과학경시대회 시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카메라 챙겼어요? 영희가 가방을 확인했어요. 챙겼어요. 배터리도 2개 넣었고, 우리 손녀들 수상하는 장면 하나도 안 놓치고 찍어야 해요. 새 아이가 교복을 단정히 입고 현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너무 떨려요. 바다가 손을 비볐어요. 괜찮아. 너희가 제일 잘했으니까 당당하게 받으면 돼. 영희가 손녀들의 옷깃을 만져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하늘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시상식 끝나고 바닷가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구나? 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상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하늘, 박바다, 박별 학생 보호자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요원이 민재 부부를 특별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앉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재와 영희는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전국 초등학생 과학경시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비춰졌어요.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미세 플라스틱 분해 프로젝트로 대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하늘, 박바다, 박별 학생. 새 아이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영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들. 응, 정말 자랑스러워. 민재도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교육부 장관이 상장과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였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상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하늘이는 객석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바다를 주제로 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바다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저희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바다와 별이도 언니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저희는 다시 가족이 생겼어요. 하늘이가 민재 부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이 상을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와 저희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영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재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은 약속대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새 아이가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어요. 예전처럼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재와 영희도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에 탑을 하나 더 세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 여기 조개 껍데기로 장식해요. 우와, 예쁘다. 가족은 함께 웃으며 모래성을 완성했어요. 하늘이가 모래성 앞에 트로피를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대상 받았어요. 엄마가 사랑하시던 바다 프로젝트로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바다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별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가 손녀들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내 딸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아빠가 약속한 대로 잘 지키고 있어. 영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돌보고 있어.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엄마가 대신 주고 있어. 파도가 밀려와 모래성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트로피는 그대로 서 있었고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축하해 주시고 계실 거야. 민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족은 한참을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 갈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아이들이 일어서며 모래를 털었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길 별이가 뒤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민재가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 뭐해요?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와, 좋아요. 영희는 뒤에 앉은 아이들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식탁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늘이가 앞치마를 두르려 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주인공들이니까 앉아 있어. 영희가 손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둥글게 둘러앉았어요. 자, 건배할까? 오늘 우리 손녀들 수상 축하해서 민재가 주스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내년에도 대회 나가도 돼요? 바다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이번엔 더 큰 프로젝트 해볼래요. 좋아,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아이들은 신나서 내년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와 영희는 그런 손녀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식사 후 민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딸들이 오늘 대상을 받았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민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하지만 내 딸들은 꼭 지킬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새 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왜? 안 자고? 할아버지한테 드릴 게 있어요. 하늘이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민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하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주세요. 하늘, 바다, 별 올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민재가 새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영희도 서재로 들어와 가족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들, 할머니도 너희 정말 사랑해.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은은하게 비췄어요.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녀들이 대상을 받았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나는 안다. 수진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8년 전 딸을 잃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손녀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수진이는 떠나지 않았다. 이 아이들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하늘이의 강한 의지, 바다의 따뜻한 마음, 별이의 밝은 웃음. 모두 수진이를 닮았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명확하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진이가 못다 누린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 수진아, 걱정 마. 아빠가 약속한다. 내 딸들 잘 키울게. 민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이 집을 비추고 있었어요. 잘 자, 수진아. 그리고 고마워.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민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응. 우리 트로피 사진 찍어서 보여주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나온 사진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목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닷가 어딘가에서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래성은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 놓인 트로피도 함께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